자, 오늘은 이제 서울식으로 중간식으로 했어요. 여기 전라도 쪽도 아니고 이북식도 아닌 중간식으로 하면 일단 무채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동글동글한 거 칼질하기 힘드니까 한번 딱 잘라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백김치는 곱게 써시고요. 이 김치는 무채를 김치 10kg 담을 때 1kg짜리 하나면 되고요. 오늘은 5kg 담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러면 500g. 10%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도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하고요. 한여름에 배추김치 담을 일 있으시면요, 고추를 넣으세요. 무가 별로 맛이 없어요. 배추도 싱겁지 무도 싱겁지 그러면 김치 정말 맛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무채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고춧물을 이렇게 들여놔주세요. 깍두기 담을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깍두기들, 자, 지금 여기에다가 고춧물을 이렇게 들여놨거든요. 깍두기 담을 때 깍두기 딱 썰으면 소금에 먼저 절여요. 절이면 한 3~40분만 절여도 돼요. 너무 오래 절이지 마세요. 그러면 깍두기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물컹물컹 맛이 없어요. 왜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절인 다음에 소쿠리에 딱 건져서 국물 빼면 바로 고춧물을 들여놔주세요. 그래야 저기 전시한 것처럼 빨개져요. 깍두기가 다 익어도 빨개지거든요. 여기서 파하고 미나리를 준비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미나리도 나오긴 나와도 질겨서 이렇게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지금까지는 미나리가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5월달, 6월달 가면 그냥 부추만 넣고 담그지 갓도 안 나와요. 요즘 갓이 쫑이 맥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갓이 있을 때는 갓 좀 넣으시고요. 안 그럴 때는 부추만 넣고 담으셔도 돼요. 대신 쪽파는 좀 들어가 주시고요. 쪽파. 자, 쪽파하고 이거를 한 4cm 정도 들어가게 썰어 주시고요. 자,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여기다가 다시마물을, 그다음에 고춧가루를요 섞으세요. 고운 고춧가루하고 덜 고운 고춧가루하고 섞어서 쓰세요. 요것도 조금 넣으셔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젓갈이요. 오이소박이 해서 제가 조금 덜어 썼거든요. 여러분들요, 가장 김치 담그면서 챙겨야 될 게 뭐 뭔지 아세요? 자, 주재료, 이게 배추냐, 오이냐, 열무냐, 뭐 무냐 하에 따라서 그 주재료 첫째 챙기고요. 주재료. 두 번째로 고추하고 소금하고 마늘을 챙기세요. 저기 젓갈이요. 마늘도 마찬가지. 마늘도 수입산, 그 스페인산 뭐 이런 거 하면요, 아리기만 하고 별 맛이 없어요. 당도가 떨어져요. 가능하면 국산 마늘 해서 골라 쓰시고, 고추 좋아해야 되고, 이 5가지를 저는 꼭 챙기라고 그래요. 그래야 김치가 맛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하면 재료가 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찹쌀풀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새우 김장철에 생새우를 저는 1년 쓴 거를 냉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생새우가 들어가줘야 김치가 익으면서 아주 여기에 새우에 들어있는 뭐 단백질이라든가 DHA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김치에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새우를 넣어주시거나 낙지를 좀 썰어 넣어도 되고요. 오징어를 썰어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영양이 달라져요. 자, 마늘 들어가고요. 여기에 생강 들어가고, 멸치가루. 멸치가루를
반까지 빠졌네요. 새우젓 2스푼만 넣으세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전라도 김치는 더 이제 갈치 속젓을 넣거나 멸치 생젓을 넣거나 그러면 더 걸쭉하고 이제 익으면서 굉장히 구수한 맛은 나는데 약간 간이 좀 센 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약간 간을 좀 빼세요. 다시고 이거 좀 넣어줘요. 제가 꼭 여기다 검정깨를 넣는 게 김치에는 우리 오방색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배추에 흰색, 흰색 들어있죠. 고추에 붉은색 들어있죠. 또 생강이나 마늘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가죠. 여기에 검정깨가 들어가면서 오방색을 완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색, 오미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치 담글 때도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품격 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김치에 교양 있게 담그자. 김치를 맛과 영양 챙기면서 교양도 챙기고 맛있게 생겼죠. 자, 속을 넣을 때요. 속을 넣을 때 이 속에 그 줄기 부분만 잘 바르시고요. 이파리는 굳이 그렇게 안 발라도 돼요. 왜냐하면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리면서 간이 맞아요. 앞뒤로. 자, 뒤에 이파리 2장만 이렇게 빼놨다가 싹 반 접어요. 접은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해서 막아주면 안에 있는 소가 빠져나오지 않아서 다 익을 때까지도 안에 양념이 다 그대로 있어서 배추김치, 뿌기김치가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강보에 싸듯이 이렇게 싸면 있죠. 자, 제가 소를 넣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하는 방법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따가 하게 되면 보관하는 방법 통에다가 다 보관하죠. 위에다가 반드시 겉잎을 좀 덮어주세요. 덮어놓으시고 숙성 온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숙성 온도는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지금 담갔으면 내일 저녁 때쯤 서늘한 곳에 뒀다가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요. 그럼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쯤에 냉장고로 넣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바로 넣을 때는 숙성 모드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숙성 모드 안 들어가고 바로 보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김치가 설미 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맛이 없어요. 아무리 이거 양념 잘해도요, 김치 숙성 잘못시키면 쓴맛이 나면서 2년, 3년 돼도 맛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성 온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양념이, 이 양념과 배추가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이 들어갔을 때 양념이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찬 온도로 들어가면 얘가 경직이 돼요. 그래서 얘 따로 얘 따로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김치가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숙성 온도 지켜주세요. 그래서 4도에서 8도씨 사이에서 20일 숙성하면 김치가 가장 유산균이 많고 비타민C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래서 김치의 영양분이 제일 많은 때가 그때예요. 그게 어떤 맛이냐면 김치가 새고운한 맛 있죠. 왜? 김치가 맛 들었네 하는 맛. 그 맛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해요. 어떤 분은 생김치 좋아하고 어떤 분은 묵은지 좋아하고 계시지만 그 맛을 대부분이 보면 좋아요. 숙성한 맛. 그게 최고의 한국의 김치 맛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담가보세요, 지금부터. 예.